KBS 부사장님, 네. 몇 가지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그 기사 분량이 얼마 정도 되나, 그 중에서 이제 반론 분량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편파적이다라는 요구들이 지금 이제 여당 측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요구들이 적법한 요구라고 보십니까? 언론인으로서 묻는 겁니다. 언론인에게 묻는 겁니다. 뭐 반론이 적다 많다를 일반 국민으로서 그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치권에서 그것을 일일이 따져서 계산해서 늘 똑같은 분량 혹은 어떤 우리에게는 왜 적은가라고 하는 질문들은 방송의 독립을 위해서는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는 방송법 4조 2항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잘 알고 계시죠? 네. 이에 대해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이정현 전 홍보수석은 해경 구조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한 KBS 보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기사를 빼주거나 기사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구해서 형 확정 판결 받았던 것도 기억하시죠? 네. 적법하지 않은 요구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정확하게 답변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그 노영방송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직 간부들이 민주노총 출신이니까 노영방송이다. 그 얘기는 보직 간부의 노조 출신들은 좀 배제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래야 노영방송이 아니 되고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다. 제 의견은 좀 이렇게 들립니다. 이것은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KBS에는 지금 노동조합이 4개의 합법한 노동조합이 있고요. 대부분의 KBS 구성원은 아주 일부를 제외하면 그 4개의 노동조합 중에 조합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실제로 KBS 구성원 중에 누가 부장이 되고 국장이 되더라도 뭐 어느 노조이든지 노조 출신인 것만은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이것 역시 노조법 81조 1항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사실, 즉 민주노총 출신이든 아니든 뭐 다른 노조 출신이든 아니든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가해졌을 경우에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는 점 부사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곳은 국감장이기도 하지만 입법기관인 국회이기 때문에 법 위반을 강요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법을 근거로 해서 명확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님, 그 남영진 이사장에 대해서 해임안을 의결하셨었죠? 예. 네, 당시에 대통령에게 방통위가 건의한 것도 맞고요. 맞습니다. 이 남영진 이사장에 대해서 왜 방통위가 해임을 건의했습니까?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방통위가? 방통위는 KBS 이사에 대한 그 임명 추천권을 갖고 있고 따라서 해임 건의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자료를 보니까 KBS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사로서 신뢰를 잃었다고 봤다. 그러므로 이제 해임을 건의한다. 이렇게 하셨던 적이 있고 방금 부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사실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서기석 이사장에 대해서도 부위원장께서는 해임 건의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다는 말씀을 방금 하신 겁니다. 자, 그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잠깐 좀 PPT를 보시겠는데요. 그 규칙에 보면 이사회는 사장 선정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실무를 지휘 감독하기 위해서 사장 선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는 사장 선임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들을 마련합니다. 알고 계시죠?
이사의 내부 규칙입니까? 네. 이거는 제가 이런 자세한 내용은 내용에 대해서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까? 그전에 내부 KBS 이사하지 이사회 않으셨습니까? 제가 있을 때 그 다음 점 그-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번에 규칙을 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10월 4일 날 면접 진행한다. 진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것도 모르세요? 면접이 진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면접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반수를 얻은 자를 최종 후보로 정한다. 정해졌습니까? 이 부분은 정해졌습니까? 안 규칙에 정해졌습니까? 따라서 저도 뭐 정해졌는지 안 정해졌는지 물었습니다. 나머지는 남은 시간에 알아서 하십시오. 과반수가 그날 득한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도 이 부분은 있었습니까? 저도 이 없었습니까? 부분은 있었냐고 나중에 없었냐고요?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있었냐고요? 없었냐고요? 과반수를 얻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그거 대답 왜 못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 진행과 그 제가 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물어본 의견은 게 이사회가 한 아니고요. 위원장! 것이지 제가 지금 직접 절차를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반수를 얻은 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신문 보도를 통해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있었냐 없었냐고요? 왜 답을 못하세요? 과반수를 얻은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10월 4일 날 이 부분은 아니 위원님 왜 답을 못하십니까? 위원회 있었냐, KBS 없었냐야.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세세한 하나하나의 사항을 갖다가 뭐 질문하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정도만 얘기할 뿐이지 이게 어떤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었으니까 나중에 다시 했겠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답을 못하세요? 저도 과반수 그렇게 얻은 자가 없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날 결선 투표 왜 실시 안 했습니까? 안 됐지요, 결선 투표. 모른다고 하실 겁니까? 저한테 물을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결선 투표가 안 됐으면 서기석 이사장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서기석 이사장은 이렇게 본인들이 정한 규칙에 대해서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사회 만들어낸 규칙 아닙니다. 이사들이 만들어낸 규칙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위반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뭘 확인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절차라든가 그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신문 기사만 접하고 그렇게 선출됐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자, 정리해 주십시오.